이미지 처리팀의 4월 10일자 발표를 맡게 된 이혜은입니다.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논문은 Effectively Leveraging Attributes for Visual Similarity에 대해서 논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발표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김병현, 김준철, 조경진님입니다.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우선 이 논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 이전 연구와 이 PAN 네트워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PAN 네트워크에 대해서 더 논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논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전에는 이미지 유사도 태스크에 대해서 복잡하지 않은 특징들을 어노테이션을 표현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어노테이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PAN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밀러리티 컨디션을 인지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것에서 이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PAN 모델을 통해서 최신 연구보다 정확도가 상승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이전 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컨디션 레프레젠테이션 자동적으로 그냥 이 이미지가 다르다. 슈퍼바이즈드가 아닌 언슈퍼바이즈드로 특징 배우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이유는 이 특징들을 하나하나 라벨링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었었는데요. 첫 번째 이유가 그 유사도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특성들을 어노테이션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, 그리고 유사도에 영향을 끼치는 속성을 명확히 하는 것도 힘듭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논문에서 가장 크게 본 문제이고,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시했습니다. 이 이미지의 속성을 직접 예측함으로써 노란색 음영과 같은 속성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정보를 읽는 경향이 있는데요. 이 그림으로 예시를 들려드리면 이 두 가지 새는 다른 종입니다. 이 큐브의 데이터셋의 한 종류인데요. 이 다른 종이기 때문에 낮은 유사도라고 나오는 게 맞지만 하지만 옐로우 비스트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면서 높은 유사도를 갖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옐로우 비스트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정보도 히든 레이어로 추가한다면, 즉 이 라벨링된 속성이 스파스하더라도 이 속성에 대한 차이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였습니다. 그래서 이 PAN 네트워크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PAN 모델 아키텍처에서는 속성이 있다, 없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성인 시밀러리티 스코어과 릴레번스 스코어를 같이 보는 조인트 피처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파이널 애트리뷰트 디퍼런스를 찾을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했다고 합니다. 이 PAN 아키텍처 및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, 그리고 또 더 추가적인 게 이 이미지 유사도에 대한 배치 크기에 대한 정확도 차이에 대해서도 더 서술했다는 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. 첫 번째로 이 PAN 네트워크인데요.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애트리뷰트 라벨스와 같은 추가 데이터 셋이 없거나 애트리뷰트가 이렇게 스파스 할 때도 자동으로 이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자동으로 학습됩니다. 첫 번째로 애트리뷰트 라벨 값들, 즉 속성 이외의 미세한 차이를 잡기 위해서 이 PAN 네트워크는 이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하게 됩니다. 이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아웃풋 피처인 H1과 H2의 히든 레이어가 나오게 됩니다. 이 이미지 인코더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에 맞는 이미지 인코더로 3가지로 나눠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
첫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피처 추출해서 두 이미지가 같은 이미지인지 보는 태스크에서는 그냥 레스넷으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했고, 그래서 결과값으로 히든 레이어 H1과 H2를 제시하게 됩니다. 두 번째 사용했던 이 그래프 인코더는 이 패션 호환성을 찾는 패션 이미지 쪽에서는 CNN으로 피처를 추출한 후에 그 그래프 인코더를 사용해 피처 추출하는 경우가 많았고, 이를 통해서 H1과 H2를 추출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래프 인코더가 비용적으로 비쌀 때 이미지 유사도 추출에 많이 사용되는 프록시 NCA++도 이 논문에서 이미지 인코더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 나온 피처 H1과 H2를 통해 CSM 모듈에 들어가게 되는데, 이 CSM 모듈을 통해 최종 유사도 값이 산출되게 됩니다. 그 과정을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,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H1과 H2를 통해서 시밀러리티 스코어 P와 렐라번트 스코어 웨이트가 구해지고, 이 히든 레이어의 차이로 시밀러리티 스코어와 렐라번트 웨이트도 구해지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W1과 W2, B1, B2가 학습이 되고, 최종 유사도의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해지게 됩니다. 즉, 이 PAN 네트워크에서 시밀러리티 컨디션을 결정하는 경우는 unsupervised similarity condition과 supervised similarity conditions,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unsupervised similarity condition은 이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 H1, H2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, supervised similarity condition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FA라는 로지컬 펑션이 추가됐는데요. 이 FA 로지컬 펑션은 AND, OR, NOR 게이트, 이런 게이트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애트리뷰트가 속성 만약에 1을 가지게 되면 1으로 보는 AND 게이트를 쓰는 그런 로지컬 함수를 의미합니다. 이 시밀러리티 스코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뒤에 가서 다시 데이터셋과 함께 보면서 다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트레이닝 방식입니다.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을 사용하였고, 만약 슈퍼비전 언트리뷰트가 없다면, 즉 어노테이션된 어트리뷰트가 없다면 람다 값은 요 람다 값은 0이 될 것입니다. 네, 요 람다 값은 0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람다에 대한 PAN의 민감도도 뒤에 데이터셋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기 이 논문에서 사용하게 된 데이터셋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. 첫 번째는 폴리버 아웃핏입니다. 해당 데이터셋은 크게 두 가지 태스크가 있습니다. 첫 번째 태스크는 네 가지 선택지 중에서 현재 있는 패션과 어울리는 선택지를 찾는 것입니다. 퍼포먼스는 얼마나 자주 정답을 맞는지로 측정되고, 두 번째 태스크는 패션이 잘 컴포터블한지 확인하는 것이고, 이 측정 지표는 AUC 지표로 측정됩니다. 기존 폴리버 아웃핏 데이터셋에서는 두 태스크 모두 퍼펙트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이 PAN 논문에서는 기존 데이터셋보다 어렵게 만드는 과정을 리샘플했는데요. 이 4개의 후보군에서 10개의 후보군으로 바꾸고, 이 패션 컴포터블 같은 경우에선 네거티브 데이터셋을 한 개의 카테고리, 보통은 모든 카테고리를 바꿨지만 이 PAN 논문에서는 한 가지의 카테고리만 바꾸는 등 더 어렵게 데이터셋을 형성하게 됐습니다. 두 번째 데이터셋은 아까 전에 예시해 보셨듯이 세 종을 구분하게 되는 CUV 데이터셋과 패션 이미지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인샵 리트리벌 데이터셋이 있습니다. 이는 리트리벌 데이터셋에서 이 리트리벌 데이터셋에서 이 쿼리 이미지 데이터, 이 옷과 같은 데이터를 찾는 태스크를 말합니다. PAM 모델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모델 아키텍처는 이 세 가지 데이터셋에서 모두 최신 연구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. 특히 논슈퍼바이즈일 때도 유용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컨트리뷰션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, 이전에는 이미지 유사도에 대한 배치 크기와 매개 변수의 차이에 대한 일관성이 없었지만, 해당 연구에서는 풀 트레이닝을 하거나 또는 미니 배치를 사용해서 사용에 대한 정확도 차이를 서술했습니다. 그리고 이미지 인코더에 있어서도
그래프 인코더와 단순한 CNN 샵 네트워크의 차이를 비교 서술하였습니다. 폴리버 아웃핏에서는 PANG 인코더가 CUB 단순히 그냥 종을 분류하는 이미지 데이터셋에서는 PAN 기반 샴보다는 PAN 기반 네트워크가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FA 로지컬 펑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, 두 이미지의 속성이 있거나 둘 다 없는 경우, 즉 XNO를 사용했을 때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유사함 1에 가깝다고 예측하는 것이 직관적인 선택처럼 보일 것입니다. 하지만 다른 속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일치할 수 있는 패션 호환성의 폴리볼 아웃핏 데이터셋에서는 엑스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 논문의 결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. 폴리버 이상의 패션 호환성에서는 올이 가장 우수한 것을 볼 수 있고, 단순히 세 종을 구분하는 후보 데이터셋에서는 여전히 엑스놀이 경쟁력이 있음을 보입니다. 일반적으로 더 more conventional sense로 FA의 로지컬 펑션을 보자면 여전히 엑스놀이 가장 적합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전 PPT에서도 만약 슈퍼비전 어트리뷰트가 없다면 람다 값이 0이 될 것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. 이 람다에 대한 PAM 모델의 민감도는 폴리버 아웃핏에서 람다가 11대, 그리고 정확하고, 그다음에 쿠브 데이터셋에서는 람다가 10의 마이너스 5승일 때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혹시 이 모델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논문의 결론과 의의를 다시 말씀드리면, PAM 모델을 통해서 조인트 피처 이미지의 시밀러리티 스코어, 즉 속성값과 렐러번스 스코어, 미세한 차이를 같이 볼 수 있게 되었고, 어트리뷰트가 스파이스 할 때도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히든 레이어가 자동으로 학습될 수 있다는 것에서 기존 논문과 다른 인사이트를 제공했고, 그리고 최신 기술의 정확도를 능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이 논문에서는 결론으로 짓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